막걸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수 영탁 씨가 영탁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 회사와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거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는데 최근 일부 승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재판 결과 듣기 전에 영탁 씨하고 그 회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갈등이 불거진 거는 2년 전, 2021년 중반쯤이에요. 근데 시작은 2020년 1월로 갑니다. 2020년 1월에 이 막걸리 회사가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영탁 씨랑 1년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영탁 씨 생일에 맞춰서 막걸리를 출시했어요. 거의 영탁에 특화된 거라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표 출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특허청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승낙이지 상표를 등록해도 된다는 승낙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영탁의 승낙이 있어야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막걸리 회사의 상표 등록 이 신청을 거부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그 막걸리 회사는 이제 영탁과 이 상표에 대해서 나 등록하게 해줘 하고 영탁은 승낙을 해야 등록할 수 있는데 네. 이때 즈음이 2021년 중반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광고 모델도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 상표 문제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엄밀히 말하면 2021년 4월부터는 더 이상 이 막걸리의 광고 모델도 아닌 거예요. 상표 등록은 승낙한 적 없고요. 그런데 그때 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계약도 다 끝났는데 우리 오빠 여전히 이름도 그대로 사진도 그대로 이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광고되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니까 영탁 씨 측에서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 하면서 소송을 내면서 이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한 2년 전인 거죠. 네, 거의 2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나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일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표지가 영탁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이 광고물에도 표시를 하면 안 된다.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한 근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영탁 막걸리가 출시된 이후에 2020년 이 해당 이 양조회사죠. 이 회사에서 매출액이 약 50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년 대비해서 4,245%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폭이죠. 이 부분을 보고 재판부에서는 이 영탁 씨가 막걸리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이 식별력 그리고 고객 흡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막걸리 회사가 영탁 표지를 이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회사와 영탁 씨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심이 나왔으면은 영탁 막걸리로 생산된 거는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관된 거에서 이 상표를 제거하라라고 했잖아요. 이미 유통돼 있는 거는 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우리 이거 원래 이미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면 사실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려해서 영탁 씨 측에서 이런 부정 경쟁행위 금지를 위해서 이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한 번 위반할 때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려주세요. 그걸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간접 강제 청구인데 법원은 그렇다고 막걸리 회사가 지금 단기간에 이거를 위반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네. 또 1,000만 원?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근거도 없다면서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 원래 유통된 거거든요. 원래 예전에 받아놨던 건데요 하고 유통이 돼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막걸리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 사측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이 막걸리 회사 측은요, 한 매체에 영탁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또 이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영탁이라는 그러니까 막걸리에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가수 영탁의 이름이 아니라 이 창업주, 그러니까 사측의 고위 관계자의 이름 중에 영이 들어가고 탁주의 탁.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영탁이라고 처음에 지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회사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진실공방 2차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이거 말고도 영탁 씨하고 막걸리 회사의 법정 분쟁이 더 있다면서요? 네, 영탁 씨가 막걸리 회사의 명예훼손, 또 협박 이 부분으로 고소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2021년 이 중반에 광고제 계약이 결렬되고 이런 시점에 이 막걸리 회사에서 이 영탁 씨 측에서 광고 모델료 그리고 상표 등록에 관한 요 비용으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게 기사로 났어요. 근데 이제 광고 모델 등 150억 하니까 뭐? 영탁이 벌써 광고 모델료가 1년에 50억이야? 이렇게 되면서 마치 굉장히 돈 밝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가 생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 측 입장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 우리가 이 상표 등록에 관해서 협상한 적은 있지만 나는 150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서 나의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상표 등록을 압박하려는 거였다. 이 부분으로 이거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겁니다. 네, 이에 막걸리 회사 측에서도 무고, 사기 그리고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이 혐의로 영탁 씨 측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영탁 씨 측이 이 막걸리 회사 측에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탁 씨 소속사 측은요, 이 막걸리 회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영탁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협박했다라는 혐의가 드러나서 현재 형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잘하네. 노래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의 소유자 이 영탁 씨의 첫 단독 콘서트 탁쇼 준비 과정과 공연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뭐 예능이며 뭐 무대며 종횡무진하고 있는 영탁 씨의 영화입니다. 기대되는데 언제 개봉일까요? 네, 바로 오늘부터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11월 서울 앙코르 콘서트까지 이 매진 행렬을 이끌었던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콘서트 무대는 물론이고요. 이 첫 단독 콘서트 준비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이제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콘서트를 진행한 영탁 씨의 인터뷰 영상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콘서트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라는 팬분들 극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탁 씨 근황도 궁금합니다. 8월에 일단 정규 2집 앨범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요것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5월에도 싱글 앨범 나왔는데 네 편이야. 벌써 유튜브 100만 돌파했고요. 거기다가 K-팝 팬들의 그 어떤 랭킹 차트가 있거든요. 더킹이라고 여기서 솔로 랭킹 1위 소식도 어제 알렸더라고요. 요새 아주 종횡무진합니다. 네,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배우로 변신하는 거잖아요. 왠지 연기도 잘할 것 같습니다. 제 생애 첫 단독 콘서트 현장입니다. 응원 주신 신랑석 덕분입니다. 올림픽 공원이에요. 진짜 컸어. 공연장에 이 두 사람이 왔어요. 아, 그렇죠. 그래. 타경 나 콘서트. 봤어 사진. 네, 그 뭐 갔어요.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 갔어? 네, 그때. 태연이는 몰랐어? 아니, 쇼윈도 친구네, 쇼윈도 친구. 오해. 아니, 타기 형이 연락이 오셨어. 조용히 좀 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타기 형이 연락이 오셨다.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왜 저희끼리 방이 아, 형도 좀 가만히 있어. 성이 많이 나, 이렇게. 아니, 연락이 왔어요. 우리끼리 방에. 근데 공연하는 걸 아니까 같이 간다 그랬어요. 맞아. 응원할 겸 간다. 근데 그날 말을 걸자. 말을 말자. 여기 없고. 그냥 갔다 왔네. 갔다 왔고. 갈 거다! 갈 거다!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치, 또 단독 콘서트니까. 저 때 정말 예민하거든요. 예, 좀 그럴 것 같아요. 예민해지더라고요. 예. 컨디션이 막 안 좋아지잖아요, 긴장하니까. 우와. 객석이 몇 천석이에요? 저 때 8,000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8천석? 첫 콘서트인데? 야, 긴장되겠다. 솔로니까 더 떨릴 것 같아. Are you ready? 스타트. 엉덩이인데 될까? 박사도 왔어. 와, 멋있다, 영탁. 야, 내가 받으면 형 이렇게 처음 보죠. 이렇게 뒤에서는. 눈빛이 변했어, 눈빛이. 야, 되게 긴장되겠다. 형 박사도 왔어. 갑자기 에너지 확 받았겠다. 진짜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좀 풀려? 좀 그래. 너무 신나지.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가. 와, 멋있다, 영탁. 야, 다채롭게 했구나. 와, 긴장한 거 싹 없어졌네. 너무 에너지를. 실제로 가서 봤으면 너무 신났겠다. 실제로 가서 봤으면 너무 신났겠다. 아, 너무 가고 싶다. 와, 긴장한 거 싹 없어졌네. 저 광경. 저는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오, 의상이 약간 왕자님 같은 느낌인데. 아, 그림 좋다, 이렇게. 오,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와. 저는 매년 제 뒷모습을 못 보니까요. 감격스러운 것 같아. 탁 눈물 날 뻔했지, 지금. 예, 지금 좀 뭉클했어요. 와. 고생했다,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닭살이 계속 돋아. 어우. 2018년도에 영탁 씨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영탁 씨도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에 영탁 씨가 병원비 그리고 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이 병원비로 사실은 뭐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모아뒀던 돈마저도 모두 아버지의 수술비로 사용을 하면서 영탁 씨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하방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하방에 계속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성공을 해서 아버지 병원비를 마음껏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영탁 씨가 진짜 효자인 게요. 사실 집에 뭐 하루에 한 번이 웬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들잖아요. 영탁 씨는 그 바쁜 와중에 하루에 3-4번씩 부모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3-4번 쉽지 않은데요. 정말 효자인 게 느껴져요. 일단 아버님께서 좀 몸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아버님이 이제 또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아버님이 다른 사람과 아프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좀 소통을 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영상통화도 그렇게 자주 한다고 해요. 사실 영상 보면서 하는 것도 좀 어색할 수 있고 아버님하고 아들 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영탁 씨도 무명 시절이 길었죠. 13년 동안 무명 시절을 겪고 지금 탑스타가 된 건데 무명 시절에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그렇죠. 2007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에 팀만 3번, 소속사 6번. 말하자면 소속사를 6번 옮기면서 발라드를 했었어요. 처음에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고 발라드 팀을 꾸렸다.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팀, 또 다른 팀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가수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각종 뭐 안 해본 일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 아르바이트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로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힘든 일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인데 어떤 건물인데 5층이에요. 근데 쌀을 배달시킨 거예요. 막 생각해보세요. 쌀 막 수십 킬로짜리 등에 지고 올라갈 때 그래도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뭘 했느냐. 생수? 이건 너무 호강이고 사치죠. 돈이 10,000원만 생겨도 바로바로 라면을 사서 비축했다고 그래요. 배고를까 봐 식량 비축해놓은 거죠. 그래요.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영탁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찐! 그렇죠. 찐이야입니다. 영탁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려준 노래가 바로 찐이야인데 사실 제가 이 영탁 씨가 전상시대를 이제 맞이했다라고 느낀 게 노래가 마침 4.15 총선 기간에 맞물려서 선거송으로 등극을 합니다. 일단 선거송으로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데 선거송이 됐고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까지 누리게 되죠. 굉장히 극소수로 이 가수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 작품 속에서 찐이야를 부르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노래방 장면이라든가 회식 장면에서 이런 노래가 주로 나오는데요. 영탁 씨의 이 찐이야 최근에 단 톱스타도 드라마에서 불렀습니다. 바로 김희선 씨. 김희선 씨도 최근에 드라마에서 찐이야를 굉장히 열심히 부르게 됐었죠. 노래가 워낙 재밌고 좋잖아요. 찐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 영탁 씨도요. 이명웅 씨와 더불어서 광고계에서 인기도 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영탁 씨도 광고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좀 반가웠던 게 섬유 이연제를 광고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인터넷 쪽에서만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기에 힘입어 TV 광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면 TV 광고까지 나오게 됐느냐. 매출이 400% 늘었고요. 광고 모델 한 지 3개월 만에 30만 개, 한 달에 10만 개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또 효과가 있었을까? 당연히 우리 영탁 씨 좋아하는 뭐 저 같은 주부 팬들이 그 섬이 사는 것도 있고 이 업계 측에서 보면요. 영탁 씨가 굉장히 부침성이 좋잖아요. 그 친숙한 이미지. 그런데 사실 광고계에서는 새 얼굴이잖아요. 이 신선한 효과. 이게 겹쳐지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네요. 작곡에도 능한 실력파 트로트 가수인데요. 그런데 무명 생활이 무려 13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명이 13년이면 뭐 데뷔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이름 없이 이렇게 지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영탁 씨가 1983년생이에요. 그럼 만약에 13년 전이다. 그 2007년에 데뷔? 맞긴 맞아요. 그때 노래 사랑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탁 씨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 2005년부터 음악 활동했어요. 저 지금 15년 된 15년 차 가수입니다. 이걸 강조하는데 뭐 이게 선배 노릇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본인의 그 음악의 첫 발부터를 다 기억하고 싶은 그런 건데요. 트로트 가수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2016년에 트로트를 전향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 10년 이상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장르의 음악, 발라드 하다가 트로트를 하게 됩니다. 무명도 무명인데 트로트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놀랍고 네. 더더군다나 처음에는 광고 기획자가 꿈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광고 기획자에서 꿈이 가수로 바뀐 거잖아요. 계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20살 때 그 20대 초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저는 그때 저의 주량을 알지도 못하고 술을 처음 입에 댄 후에 어디까지 마실 수 있을까? 라면서 한창 마실 때였어요. 네. 그래서 막 집에도 막 이게 막 개개되면서 들어갈 때였었는데요. 2004년 22살의 영탁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술은 마시고 싶고 술을 마셔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 이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내가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상금이 있는 가요제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를 계기로 가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술값 때문에 가요제 나왔고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 데뷔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야, 이 사람 술로 성공한 사람. 술값 때문에 대회에 나갔잖아요. 술값 때문에 대회에 잠깐 나갔지만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수상금 100만 원. 야. 당시 영탁 씨가 출전한 가요제가 2004년 제1회 영남가요제로 올해 17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그 당시 영탁 씨가 노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짚고 싶어요. 술 좋아한 것도 있었겠지만 술 사고 싶었다는 거. 사람들 그렇게 잘 대하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져요. 네. 혹시 당시 영상 같은 거 준비된 거 있나요? 제가 또 누굽니까? 준비했죠. 아하. 우리 팬분들 기대하시고요. 22살의 영탁 씨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음색 봐요, 음색. 약간 표신 같기도 하고요. 같아요. 아키오친 같기도 하고. 그때 유행했던 모든 아이템을 다 장착하고 그러네요. 헤어스타일부터. 그렇죠. 네. 근데 음색 좋네요. 성시경 같기도 하고요. 못 알아보겠어요. 어머. 약간 허스키하기도 하고. 임재권 씨 느낌도 있고 대상 받을 만하네요. 네, 알죠. 노래 잘하네. 좋네요, 진짜. 사람이 노래를 안 배우고도 저렇게 잘할 수 있나요? 저 때가 이제 가수 되기 전이니까. 잘한다, 역시. 그게 안 되고서 트로트로 전향? 바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명이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듀엣으로. 어머나. 그래서 2인조로 또 활동도 좀 했죠. 뭐 이렇게 음악 방송도 한 바퀴 돌고. 이런저런 방송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수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구나 내가. 근데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건 꿈이 없어서. 근데 이런저런 가이드나 코러스 경험이 많다 보니 이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그러면 벌어야 되니까 학원이나 뭐 학교라도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가서 돈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 봤던 시절이 그때예요. 2인조 실패하고. 2인조도 한 줄 몰랐는데. 그다음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오퍼가 와서 가서 한 2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죠. 시간 강사? 예, 시간 강사죠. 그 교수로? 2년 강사지 뭐. 아니 그러면 그 경연 프로그램 나왔을 때 우리 교수님하고 그런 제자들 연락 온 제자들도 많죠.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트로트를 먼저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의아해하긴 했죠. 선생님이 갑자기 트로트를 하시네? 현실에 타협하신 겁니까 이러고? 약간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돈을 위해서 장르를 트로트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음악은 하나다. 장르의 귀천이 어딨니? 맞는 말이지.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하는 음악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트로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노래를 했는데 트로트가 딱 떨어진 거야? 지금 대표 형이
이제 그 트로트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 괜찮은데. 누나가 딱이야? 예. 후렴이 중독성이 있는데 내가 가이드 한번 해보겠다. 후쿠송.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했죠. 그럼 누나가 딱이야? 너 원래는 가이드였던 거야? 가이드 해줬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 제 노래는 아니었죠. 가이드 해줬다가 야 네가 잘 부르는데 네가 해라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약간 트로트가 운명처럼 다가온 걸 수도 있네.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네. 뭐 안 한 건 아니죠. 야, 다 꼽히는 시기가 다른 것 같아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힘들구만. 그러면 지방 행사 다니고 그러면 행사도 없어요, 무명은. 행사도 안 불러주죠. 행사 한 번에 30만 원? 50만 원이었다, 첫 행사가. 그리고 나중에 30만 원짜리로 많이 다녔고 50만 원도 받고 막 이랬죠. 근데 일단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아, 근데 원래 노래를 부르고 계기가 됐던 거는 그런 발라드였잖아. 근데 트로트로 됐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 옥이나 그런 건 없어. 아예 없다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겠다? 가수는 대중들이 가수 이름과 가수 노래를 알아주심이 가장 행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노래가 생겼고 그렇구나. 또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제가 뭐 미련이 남는다고. 아니 근데 자기 욕심 있잖아. 음악적인 욕심에 있어서는 그거는 프로듀서로 가면 되죠. 지금 약간 뭐 기자님이랑 인터뷰하는 느낌도 있어.